안녕하세요. 경험을 전하는 남자 경전남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일주일간 도쿄와 오사카에 다녀왔는데요. 기존의 제 영상들은 언제나 여행 전체 기간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쿄와 오사카 영상부터는 제 나름대로 시즌제라는 형식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시즌제로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번 취재 기간 동안 처음으로 여러 브랜드들의 의미 있는 후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 구독자분들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꾸준한 응원과 관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도쿄와 오사카 취재에서는 아웃도어 브랜드인 밤켈, 가방 브랜드인 탐탁,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 트립, 프랑스의 치커리 커피 브랜드인 체리코, 그릭 요거트 브랜드 그릭데이, 그리고 한우투뿔 스테이크 하우스의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들과의 협업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영상에 담아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즌 동안에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준 브랜드들의 진정성 있는 소개 및 홍보를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콘텐츠와 채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오사카로 이동할 때 야간 버스를 탔습니다. 그 당시 비가 매섭게 와서 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버스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거든요.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까지 참가해서 몰골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도쿄 옆 미쓰이 부동산과 츠타야가 협업한 쉐어 라운지를 이용했습니다. 오히려 협찬사들의 제품들을 사용해 짐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츠타야 쉐어 라운지의 편리함과 브랜드 특징을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즉 브랜드와 브랜드의 합이 어떤 경험을 만드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취재를 위해 정돈과 짧은 휴식을 필요한 이들에게 늦은 시간에 쉐어 라운지는 마치 좋더라고요. 야간 버스에서 간단히 배를 채울 간식도 챙길 수 있고요. 여기서 잠시 제 채널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른 도쿄나 일본 관련 채널들과 달리 제 콘텐츠에서 음식 관련 영상이 현저히 적은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일본에서 식사를 할 시간이 정말 적기 때문이죠. 도쿄를 포함해 일본에 방문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일본 상점과 시설들은 대체로 오전 10시나 11시에 열어서 오후 8시나 9시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칼디가 보이면 뭐라도 사서 먹기도 했죠. 그런데 말이죠. 도쿄와 오사카 칼디에는 요즘 스프레드 제품들을 한국 분들이 많이 쓸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저는 이번 도쿄 여정에서 딸기 소다 파우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담아야 할 대부분의 장소들은 자연광이 있는 낮 시간대에 방문해야만 공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힐사이드 테라스나 토라노몬 힐즈 같은 곳이 있죠. 특히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글래스락 같은 경우는 토라노몬 힐즈의 스테이션 타워와 JP 모리 타워의 광경을 정원같이 활용한 점이 돋보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는 낮과 밤에 각각 다른 매력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악천후까지 겹쳤죠. 그러다 보니 낮에도 방문하고 밤에도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과 디자인의 디테일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자연광이 풍부한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타카나와 게이트웨이역 디자인은 건축가 쿠마켄고가 했거든요. 당연히 낮에 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정 속에서 그릭데이에서 출시한 슈퍼라시오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영양 공급원이 되었죠. 특히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 2025까지 거의 모든 끼니를 슈퍼라시오로 해결할 정도였어죠. 도쿄에 머문 5일 동안 계속 이동만 했거든요. 게다가 이번 취재는 시부야의 터줏대감인 도쿄를 다루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도보 이동이 필요했고 예상치 못한 악천후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벚꽃 시즌이 끝나는 4월 초순을 피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릭데이의 슈퍼라티오가 없었다면 이번 시즌 촬영은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된 건 다름이 아니라 밤켈에서 후원한 캐리어와 드라이백이었습니다. 취재 장비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편리함과 휴대성도 중요한 건 지난 11월 도쿄에서 여지없이 느꼈는데요. 그 이전에는 캐논, 아이폰, 오즈모 세대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따로, 사진을 따로 찍어야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졌죠. 이러한 부분은 소니 카메라로 바꾸면서 해결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밤켈 제품이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밤켈 제품 덕에 이동 시 효율성이 아주 좋아졌죠. 그래도 저는 여전히 장비가 많습니다. 케이블도 10개 이상 가져가고 멀티탭을 아예 가져갑니다. 게다가 여기에 보조 배터리도 3개 정도 추가하면서 다니고 맥북까지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캐리어를 끌고 다니다가 캐리어를 놓치기 쉬운데 밤켈 제품의 스탑 앤고 버튼은 미끄러지는 걸 막는 걸 많이 도와주더군요. 압축 디바이더는 짐을 싸는데 시간 절약에 무척이나 도움이 되어서 잠도 1시간 정도 더 잘 수 있었고요. 또한 밤켈 캐리어는 미니멀리즘하고 심플한 디자인, 게다가 불필요한 장식이나 로고를 배제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인데요. 캐리어색과 잠금 장치도 색상이 통일되어 있어 일관적인 디자인이죠. 비행기 버스에 짐을 맡겨도 찾기가 편합니다. 브랜드의 이러한 디테일들이 취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밀하게 만들어주더군요. 이런 경험들이 도쿄 부동산과 브랜드를 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 말이죠. 이중 락 구조의 부드러운 개폐감, 내부 레버 1차 잠금 및 외부 레버
지퍼 2차 잠금 장치, 캐리어 색상별로 맞춘 잠금 장치 등은 제가 처음 써본 기능이었는데요. 기존까지 저는 늘 지퍼로 열고 닫던 캐리어만 사용했거든요. 이중락 구조는 짐을 더 수월하게 도와주더군요. 무엇보다 지퍼가 빠질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한 트롤리 손잡이 원터치 후크 기능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가방을 고정할 때나 드라이백을 거치할 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MBTI가 INFJ라서 예민한 부분도 있다 보니 뭐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시간을 벌어준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밤캘 캐리어에 가장 많은 도움이 받은 건 도쿄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 2025였습니다. 아주 날이 맑았던 전날과 다르게 악천후 그 자체였으니까요. 모든 참가자들의 신발이 젖어서 아디다스는 신발 탈취제를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했을 정도니까요. 또한 특히 밑에서 메이지 진군괴원까지 가기까지 비가 쏟아졌죠. 게다가 메이지 진군괴원은 지하철역에서도 상당히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야간 버스로 오사카로 가야 하는 저에게 짐 가져가는 것도 과제였고 비가 올 때 카메라 장비를 보관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난관이었습니다. 특히나 적어도 3-4시간 동안 계속 비를 맞으면서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방수가 필수였죠. 제 구독자분들을 아시겠지만 제 채널 특성상 이런 세세한 부분도 영상으로 담아내려고 하니까요. 진흙, 잔디밭, 아스팔트, 벽돌 도보, 여기에 악천후 가운데에서도 밤캘 캐리어 바퀴의 부드러운 구름성 및 저소음이 큰 도움이 되더군요. 캐리어 무게와 상관없이 바퀴가 잘 나가니까. 특히 아디다스 시티런 때 부스들이 모여있던 곳은 진흙과 잔디가 부분적으로 섞인 곳이었는데요. 밤캘의 히노모토 사일런트 런 더블 휠과 자동 주입 윤활유 시스템, 이게 아주 유용했습니다. 특히 스톱 앤 고 시스템은 아디다스 시티런 때 짐 보관소까지 가는 길과 짐 보관소까지 가는 길과 도쿄역으로 다시 가는 과정, 지하철에서 캐리어를 고정시키는 짐을 이동하는 면서도 취재를 해야 하는 저에게 정말 많이 유용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는 밤캘 캐리어와 아디다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캐리어가 유용했다면 제가 5km 레이스에 참가하기 전까지의 취재 때까지는 드라이백이 정말 유용했습니다. 특히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 2025에서는 아디다스 제품을 착용하고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신발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기다리는 줄이 길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기다리는 동안 비가 더 심해졌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도쿄에서 모든 것들을 콘텐츠로 담아내고자 하는 저에게 밤캘 캐리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장비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유독 캐리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하이록스 홍콩 때 캐리어가 박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왼쪽 발목도 같이 다쳤거든요. 밤캘 캐리어 그 자체의 모든 기능이 정작 빛을 발한 건 도쿄도청이었는데요. 지금 도쿄도청에서는 저녁 시간마다 디지털 아트를 선보입니다. 당해겐조가 지은 이 도쿄도청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부분의 영상을 담으려면 카메라를 고정시키면서도 부드럽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제 카메라의 렌즈로는 도쿄도청이 다 잡히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짐벌처럼 움직이게 도와줄 무언가가 필요했죠. 저는 밤캘 캐리어에 카메라를 놓고 천천히 이동시켰는데요. 짐벌 같은 효과가 나더군요.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바퀴와 스탑앤고 기능 등은 오사카역이나 다른 여러 곳에서 제가 영상을 담아내는 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더군요. 저에게 이번 시즌의 도쿄와 오사카 일정에서 밤캘은 여행 캐리어가 아닌 하나의 촬영 장비 그 자체였죠. 밤캘 캐리어는 제게 여행 가방을 넘어서 하나의 촬영 장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이나 출장 갈 때 필요한 물건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도쿄와 오사카에서의 촬영 과정에서 느낀 이런 창의적인 경험들이 제 콘텐츠 제작 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단순히 도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넘어 그 과정에서 만난 브랜드와 제품들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죠. 도쿄와 오사카라는 도시 문화와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한국에서도 어떻게 연결하고 응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오늘은 밤캘 캐리어를 중심으로 이번 시즌의 도쿄와 오사카의 영상의 방향성을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단순히 시즌제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 도쿄에서 제가 발견한 다양한 브랜드들, 영상에서 소개했던 브랜드의 제품을 리뷰하고 새로운 경험을 모색하는 콘텐츠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한우특불의 공간 협법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제가 도쿄에서 만난 브랜드들을 한국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콘텐츠 허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도쿄, 오사카를 비롯해 앞으로의 다양한 도시에서 만날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 키워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시도는 세계적인 여행 매거진인 타임아웃이 그랜드 그린 오사카에 선보인 타임아웃 마켓 오사카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타임아웃 마켓 오사카에서는 타임아웃이 소개한 콘텐츠에서 나온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공간을 통해 도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의 브랜드와 한국의 브랜드들이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 보다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경험과 영상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 시즌의 첫 번째 영상은 나리타 공항 제3터미널의 소소한 변화와 업데이트로 시작됩니다. 비록 미세한 변화들이지만 도쿄를 찾는 분들에게 조금은 자세하게 남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시즌도 시작해보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